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FL 그리고 NBA와 Culture War,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최고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했습니다. 어제는 풋볼 게임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날인데 기라성 같은 풋볼 선수들 그리고 팀 구단주들까지 합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는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인종 문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독성 발언을 해온 트럼프인데 이번에는 주로 소수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설을 퍼부어댔으니까 트럼프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정치인이다 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기반인 백인, 보수주의 그룹에 이에 대한 동의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계통의 79%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인종 문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체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다 라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이민자에 대한 막말, 또 버지니아주 인종 붕괴에 대한 막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NFL, NBA 선수들에 대한 공격, 이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나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서 또 소수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NFL 그리고 NBA 선수들에 대한 독성 발언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알라바마에서 정치 집회를 가졌는데 그 발언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가 전 슈퍼볼 쿼터백이면서 49ers 팀의 콜린 캐퍼닉을 지칭하면서 구단주가 당장 그를 해고시켜라 하면서 그를 SOB라고 아주 상스러운 말로 욕을 했습니다. 이 콜린 캐퍼닉은 그동안 시합장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경의 표시를 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사이드라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경찰의 잔혹 행위 그리고 인종 간의 불평등 여기에 대한 항의 시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에서 라크윈 맥다놀이 젊은 흑인이 이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는데 16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증언에서 5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거짓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A 최고 선수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의 스테븐 커리 선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바스켓볼 우승팀이 화이트하우스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커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화이트하우스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발끈해서 전체 워리어 팀을 화이트하우스에 초청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티븐 커리 그대는 초대되지 않았어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같은 NBA의 최고 선수의 하나인 제임스 레브론이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You bum, 이 건달 같은 친구야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화이트하우스에 가는 것이 그전에는 영광이었지만은 그대가 거기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바로 그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썬데이, 바로 어제인데 전국에서 풋볼 팀들이 모두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두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진 수십 개 경기장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국가 연주를 할 때 아예 라커룸에서 운동장으로 나오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선수들은 콜린 캐퍼닉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선수들은 서 있었지만은 서로 옆에 있는 선수들과 팔짱을 끼면서 트럼프에게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부 구단주들, 이 사람들은 주로 백인들이고 억만장자들인데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거액의 선거 기금을 제공한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선수들과 함께 트럼프에게 항의 표시를 하는데 합세를 했었습니다. 이 국기라든가 국가를 모독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가에 대한 모독 또는 그 경의 표시 거부,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판결까지 냈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제1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인데, 만일 국가기관이 국기에 대한 경의 표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은 그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도 텍사스주의 판결입니다. 이 대법원은 그러니까 국기가 존엄성을 가진 상징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경의 표시를 안 하는 표현도 보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대신에 국기 모독을 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이럴 때 장소, 시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 파괴죄라든가 절도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9ers의 콜린 케이퍼닉 선수의 국가 연주에 대한 경의 표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든가 어제 다른 선수들의 동일한 행위는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선수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해서 분노의 사도다, 분열의 사제다, 이런 아주 극심한 호칭을 썼습니다. 그의 소수의 이민자에 대한 막말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나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조사입니다. 그에 대한 지지도가 50%가 넘는 주가 전국에 무려 17개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한 주가 6개 주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두 23개 주 정도가 트럼프 잘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절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라든가 비인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그룹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문제는 트럼프라는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 넓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인종주의, 반이민 정서, 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소수계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별 느낌 없이 살고 있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FL 그리고 NBA와 문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NFL 선수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선수에 대한 막말의 항의를 위해서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거나 팔짱을 끼는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일부 구단주들도 이에 합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명 선수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새 의료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오는 수요일에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자 유일한 법안 설명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표결 전에 새 안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새 의료안에 대해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 그리고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은 이미 반대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 미국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국가는 8개국, 북한을 비롯해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입니다. 새 입국 금지 명령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실시가 되고 모슬렘 6개국 90일 입국 금지 조치는 곧 만기가 됩니다. 테네시주 한 교회에 괴한이 침입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던 교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1명 사망, 7명 중상. 어제 내시빌 근교에 있는 버넷 차플 처치에서 이 교회의 교인이었던 25살 이메뉴얼 샘손이 2종의 권총을 갖고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CNN 조사. 지지율 29%입니다. 지난 3월보다 13%가 하락했습니다. 1992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의 79%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의회에 대한 지지도는 20%입니다. 시카고의 늦더위 5일 동안 연속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어제 오헤오 공항의 최고 기온은 94도, 지난 수요일부터 5일 동안 계속해서 90도 이상의 더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더위로 오로라, 워키간, 팍스 리버 등지에서 익사와 더위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레이크 카운티도 애머전 본부 유치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크 카운티와 워키건 시는 브리지 드라이버 지역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고 이를 애머전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워키간에는 이미 애머전의 배급 창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스틸러스에게 승리했습니다. 23대17. 베어스는 시즌 초 2개의 패배 전력을 딛고 어제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테릭 코헨이 220야드 공격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최고기온이 70도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맑습니다. 오늘의 최고기온은 87, 내일은 88도, 수요일은 70도, 목요일 72도, 금요일 66도입니다.